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6일 목요일 저녁 9시 19분입니다. 내일 저녁에도 영상이나 글 한 편 올려보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 마감과 한국 증시 마감 살펴볼게요.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냥 오른 게 아니고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업종, 전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하락한 종목 수는 얼마 되지 않죠. 물론 어제는 국제유가가 좀 요즘 안 좋으면서 국제유가, 에너지 섹터가 좀 안 좋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전업종, 전 종목이 다 좋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은 전 종목, 전업종이 다 같이 움직이죠. 모두가 다 같이 오르거나 모두가 다 같이 떨어지거나,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이 정상이 어떤 평상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식시장 조정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운 그런 평시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 온이냐 리스크 오프냐, 시장 전체의 리스크 온이냐 오프냐를 고민하는 그런 좀 긴장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상승하면 다 같이, 하락하면 다 같이 그런 혼란스러운 흐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아직 이 흐름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여튼 어젯밤에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미국의 관세 협상,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고, 또 그리고 미국의 긍정적인 서비스업 지표가 영향을 미쳤죠. 그죠? 미국 증시 개장 전에 ADP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그거는 예상보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안 좋았으나 서비스업 지표가 괜찮게 나오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살렸죠. 네. 기술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는 어젯밤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 바닥이 나왔다라고 아직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이죠. 나스닥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데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조금씩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중에 조정. 그러니까 조정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눌림시 매수. 그죠?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전반적인 추세는 건강하긴 한데 건강이 조금씩 갉아먹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중이다.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이 조정이 좀 깊었고 좀 장기화되고 있고요. 이 정도쯤에서 단기 바닥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지금 한 번 더 빠진 겁니다. 한 번 더 쿵 하면서 빠졌고 어제 저녁에 이렇게 양봉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거 양봉 하나를 보고 우리는 야, 바닥이 나왔다, 조정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적인 지표들 중에 이동평균선 이야기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쉽게 조정이 끝났다, 다시 상승을 시작한다, 요런 거를 보실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일선, 이동평균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2월 20일 목요일 날에 나스닥인데 5일선을 깨면서부터 조정이 시작됐죠. 그리고 쭉쭉쭉쭉 지금까지 5일선 회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어젯밤에 5일선을 한 번 회복했습니다. 그죠? 한 번 회복했어요. 한 번. 이 한 번이라도 회복한 것이 일단 의미는 있습니다. 그죠? 단기 바닥을 만들려는 그런 의지가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매수세는 있다는 건데 그만큼 매도세가 약해졌다라는 거긴 한데 어디까지나 한 번은 좀 그렇죠? 한 번 더 저는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나스닥이 올라서 5일선 위에 올라타면 그러면 어젯밤, 오늘 밤 2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에 올라타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은 단기 바닥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단기 바닥 만들 가능성이 높겠다, 요렇게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아직은 단기 바닥을 확인 중이다. 단기 바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바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한 방쯤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빠진다고 해도 일단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긴 합니다.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요. 이미 이제 2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 이제 3월 초인데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좀 긴 기간, 어느 정도 조정의 폭도 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얘가 단기 바닥을 지금 만들려고 5일선도 올라탔는데 여기서 만약 한 번 더 밀려버린다라고 한다면요. 약간 이제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한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더 부각되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단기적인 투매 이런 게 좀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이미 어느 정도 좀 반등하고 싶은 그런 저가 메리트는 좀 있는 것 같은, 저가 매수세는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래저래 해서 여기서 한 번 더 쿵 하고 여기서 하락이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하락은
오히려 다음번에 상승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그런 급락이나 폭락이 될 겁니다. 아마도요. 스프링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스프링을 강하게 꾹 누르면 어떻게 되죠? 강하게 누르면 누를수록 스프링의 탄성이 더욱더 반발이 커지게 되죠. 스프링은 일단 어느 정도 좀 눌렸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서 한번 더 빠지면 더욱 강하게 눌리면서 반동이 더욱 커지는 그런 역할을 좀 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 생각하고 있고 단기 바닥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경계하셔야 될 점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경계하거나 이제 다음번에 잘 봐야 될 점이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제 반등을 하는데 여기서 고점이 많이 낮아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 어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냐, 미국 증시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우려를 해야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그런 우려를 할 때는 아니고 지금은 일단 아직까지는 건강하고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다. 그 정도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긍정적으로 본다란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어느 정도 좀 나스닥이고 S&P 지수고 한국 증시고 대부분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거래량들이 좀 한번 좀 많이 나온 측면, 일단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닥이 좀 임박하지 않았겠냐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30년물 국채 선물입니다. 미국 장기 국채죠. 장기 국채가 일단 여기를 잘 못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가 직전 고점이잖아요. 여기 잘 못 넘어가고 있어서 채권과 주식은 요즘에 좀 반대로 움직이죠. 그죠? 이 채권의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됐기 때문에 채권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채권이 내려온다라면 주식 쪽으로 좀 더 자금이 유입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측면도 좀 있긴 있습니다. 고용지표 이야기 참 조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어젯밤 고용지표가 ADP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안 좋았죠. 그죠? 예상보다 안 좋았는데 보시다시피 오히려 금리는 올랐다. 그러니까 고용지표로 인한 그런 우려가 좀 있긴 있는데 사실 시장은 어젯밤 ADP 고용지표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ADP 고용지표가 안 좋으니까 그런 우려가 이제 금요일날 고용보고서도 안 좋을 거야라고 이제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죠? 이미 그런 고용지표는 잘 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채권 시장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미 미국 고용 시장이나 아니면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미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미 채권 시장은 여기 어딘가에서 고점을 확인하고 이미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죠. 금요일날 고용지표 발표 예정이란 말이에요. 고용보고서, 미국 고용보고서, 실업률하고 논판 페이롤스 발표 예정인데 발표 전부터 이미 채권이 떨어지고 있다. 이미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다. 저의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시장은 모든 걸 다 안다 그러죠. 모든 걸 다 아는 시장이 미리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금요일날 고용보고서 발표된 이후에도 이렇게 채권이 올라가는 일은 이런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채권이 좀 안정이 되기만 한다면은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면은 그럼 주식 시장에는 조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이 나오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측면이 좀 있긴 있어요. 채권이 어느 정도 이미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채권이 빠지면은 주식은 좀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주식시장이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약간 연관지어서 좀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가 약간 둔화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어제 저녁 어제 아니면 이틀 전쯤부터 해갖고 독일에서 대규모의 유로화로 된 어떤 기금을 조성한다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요즘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된다. 달러 약세가 좀 나타나면서 미국 주식이 좀 많이 빠지고, 그죠? 유로화 강세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흐름 자체가 사실 위험 자산들에는 별로 나쁜 흐름이 아닌 것 같아요. 저의 생각엔요.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미국 증시가 사실 굉장히 좀 약하고 미국 증시 나스닥이나 S&P가 요즘 심지어 코스피보다 단기적인 흐름은 더 안 좋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달러 약세가 나오고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것이 지금 세계 증시의 순환매를 유발시키는 게 아닌가, 순환매의 흐름에서 나오는 그런 순환매를 유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좀 눈에 띄는 게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뭐 구리 이런 게 좀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구리는 사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이미 어떤 하락을 극복을 했죠. 그리고 구리는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리가 어떤 자산입니까? 어떤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죠. 그죠? 중국 증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어떤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구리 가격 이런 게 막 신나게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생각보다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미국 증시와 빅테크, 뭐 반도체 이런 쪽이 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하여튼 시장 분위기 자체는 별로 막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트럼프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좀 흔들리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근데 어쨌든 저는 국제유가의 하락도 좀 개인적으로 좀 제한적일 거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국제유가 같은 경우 65달러, 67달러 이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기도 하고 강력한 지지선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리고 최근에 약간 언더슈팅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최근에도 거래량 좀 증가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서 하여튼 유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대폭락을 갑자기 구리 가격은 오르는데 이런 원자재가 이렇게 대폭락을 할 거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들의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아직까진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쭉 풀어봤고 참 요거는 비트코인이죠. 그죠? 비트코인도 뭐 원자재와 비스무리한 어떤 그런 자산일 텐데 뭐 달러 약세 뭐 요런 것 등에 힘이 입어가지고 단기바닥 만들면서 단기바닥 확인하면서 이렇게 잘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들. 다만 위쪽은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당장 폭발적인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답답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겠으나 일단은 근데 조정은 거의 끝난 게 아니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하여튼 위험 자산들이 굉장히 다 흐름들이 괜찮습니다. 순서가 약간 바뀌긴 했지만 이것저것 좀 보자면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독일 증시 매우 강하죠. 어떤 위험 신호가 보이나요? 아니죠. 미국 증시 조정 중인데도 기간 조정을 끝내고 벌써 상승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죠? 매우 강합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것도 물론 아직까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답답한 구간이지만 단기적인 흐름 괜찮다고요. 그죠? 구리 가격 뭐 그런 거가 좋아서 그런지 일단 전반적으로 뭐 긍정적입니다. 일본 증시도 솔직히 답답한 구간이죠. 답답한 구간 안에서 좀 이제 아래쪽으로 좀 흐름이 좀 더 단기적으로 좀 아래쪽으로 많이 처지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뭐 단기 바닥 정도는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니 전반적으로 뭐 다들 시장이 뭐 위험 자산들이 아래쪽으로 많이 가고 싶고 일단 그런 생각은 좀 잘 없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계를 해야 될 점은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신경 써야 될 점은 그거죠. 이제 혹시나 이제 거의 단기 바닥 다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번 더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쿵 빠지고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반등하느냐 그 정도는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겠죠. 그죠? 좀 잘 봐야 될 부분이겠죠. 미국 고용지표가 금요일날 발표되니까 고용보고서가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긍정적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뭐 S&P 지수 이런 것도 넥라인 이런 거 아직까지 지키고 있어서 뭐 건강한 그런 모습이고 나스닥은 분명히 넥라인을 붕괴시키면서 힘이 좀 빠지긴 빠진 겁니다. 그죠? 중장기적인 건강에 살짝 좀 타격이 좀 왔어요. 근데 그래도 지난번에 워낙 강력했던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괜찮다 뭐 그런 겁니다. 몇 가지만 좀 더 볼까 하는데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ETF죠. 이런 자리 56 같은 이런 자리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지금 주식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지고 변동성이 엄청 폭발하는 그런 장으로 가는 거는 일단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이쪽 그 반도체 지수가 지금 보고 있는 자리는 여기가 지난번 지지력이 있는 자리죠. 192, 뭐 193 이쪽 부분이 지지력이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쪽 부분에서 일단 어떤 단기 바닥 만들려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이거 중장기적으로는 고점이 낮아지면서 중요한 지지선 깼죠. 이제 아래쪽으로 좀 계속 처질 수 있으나 일단 그래도 단기 바닥 정도는 지금 나오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것도 일단은 굉장히 좀 약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당장 대폭 나간다? 사실 이런 걸 생각하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들 그 단기 바닥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좀 볼 건데 한국 증시 보시면 코스피 뭐 생각보다 긍정적입니다. 생각보다 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중요한 자리를 넘지 못했죠. 이 보시면은 지난번에 사실 만들어놨던 선인들인데 지난번에 이런 선들을 중요한 저항이죠. 지난번에 이런 선들 이런 자리는 이제 저항인데 이런 자리를 넘지 못했을 뿐더러 이 지난번에 급락했던 이 음봉 이런 거를 아직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세가 좀 모자란 겁니다. 뭐 미국 증시 분위기 좋고 그러면 이렇게 바로 이제 V자형으로 계속 올라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아니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 코스닥 지수처럼 한 번 더 쿵 하고 빠질 수도 있는 어쨌든 지금 뭘 하는 거다 이런 거는 지금 이런 건 단기 바닥을 확인 중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단기 바닥을 확인 중인데 단기 바닥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이 전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코스닥 입장에서 중요했던 자리는 3월 4일에 저점이 중요했던 자리가 되겠죠. 그죠? 이 자리를 오늘 살짝 붕괴를 시키면서 이런 자리가 좀 더 낮아지면서 바닥 확인에 좀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상승 중에 눌림으로써 아직까지는 건전한 그런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오늘은 좀 약했을 수 있으나 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좀 더 좋은 거예요. 네. 하여튼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조금 약했으나 하여튼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단기 바닥이 나왔다 이제 조정 끝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이 정도 부근에서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지금 54,000원 이 정도 가격대는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이 있는 그런 매물대기도 하죠. 어쨌든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당장 와르르 쾅쾅 아래쪽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기는 일단 좀 그런 분위기와 그런 수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좀 재미는 없겠죠. 그죠? 하여튼 지금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코스닥에 있는 대형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그래도 지금 한국에서 가장 강합니다. 물론 오늘 코스닥은 알테오젠 시가총액 1등 종목이 좀 많이 빠지면서 좀 부진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알테오젠이 많이 빠져봐야 아직까지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있고 그다지 큰 타격은 잘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아직까지는 뭐 대형 제약 바이오들의 어떤 그런 돈 쏠림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대형 제약 바이오 종목들 오늘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죠. 지수가 안 좋아도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여튼 오늘 코스닥은 에코프로 같은 거 빠지고 HLB 빠지고 알테오젠 시가총액 1, 2등 빠지니까 좀 많이 좀 흘러내리긴 했죠. 어쨌든 그래도 아직 이 제약바이오 코스닥의 대형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흐름 자체가 뭐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대형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에 있는 대형 제약바이오가 아직까지는 뭐 가장 눈에 띄게 업종 중에서 가장 강한 뭐 그런 모습이라고 가장 좋은 흐름이라고 좀 일단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얼추 다 본 것 같고요. 네. 그죠? 거의 다 봤죠. 그럼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